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냥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유대한호국단의 활동이 아주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행사를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개관한 네. 그곳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시설을 아기자기 잘 꾸며놨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3층에 세미나실을 170석 세미나실을 준비해놨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구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바로 옆에. 생가 옆에. 구미. 그래서 그곳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맞아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바빠야죠, 사람이. 그럼 맞아요. 그래야 이제 그 에너지가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 합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 이제 강의와 관련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올해 85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 예산 확보는 이제 저희들 단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구미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요. 네. 그래서 세미나와 관련된 기획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이제 또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한강의 기적, 대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애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7월 8일 2시부터 총 4번의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그 이사장을 지내신 좌승희 박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강연을 하고, 네. 그 다음 8월, 9월, 10월 해서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정교무의 이재봉 교수님, 그리고 김용삼 대기자님을 모시고 저기 총 4번의 강연을 합니다. 아, 강연을 하는군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한 그 업적 같은 강연을 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170석인데 마침 저희 자유대한호국단이 2017년 6월 24일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저희가 출정식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 자유대한호국단이 공식적으로 거기서 첫 출정식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6월 6일 날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저희가 그 호국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내일이죠. 내일은 네. 그 백선엽 장군 동상 개막식을 2시에 거기서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미에서 먼저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되길 바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기가 대구보다는 더 상징적인 곳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구미시는 당연하고 그 주변 김천과 그다음 그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신다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과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네.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자, 날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번 주 7월 8일 7월 8일. 네, 네. 몇 시에요? 2시입니다. 2시에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한다는 거고요. 자, 이 얘기도 해보시죠. 전현희하고 안민석을 고발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고발한 겁니까? 네. 저희가 전현희와 안민석을 지난 6월 23일 네. 저희가 고발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고발한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세간을 떠들썩게 했던 윤지호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알죠. 윤지호 사건. 예. 네, 그리고 또 버닝썬 그 우리 마약이 스캔들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었고 모 총경이 나오는 등장하는 네. 그런 사건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그리고 또 조성원 사건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상하게 이 당시 문재인 정권을 내 어떤 사건이 관련되고 문제가 좀 생길 때 이런 내용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 포렌식 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 포렌식 업자가 과거에 들고 이제 이 휴대폰을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맡겼던 거, 네. 이거 내용을 복구해 주세요 맡겼던 자료를 이 자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가? 포렌식 업자가 아, 포렌식 업자가. 예.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 이제 뭐 이번에 정준영 즉 버닝썬 사건을 덮었던 정준영 승리 이런 사건들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패턴이 비슷한 게 이 정치권 즉 안민석 등 이 정치권과 그다음에 언론 기자가 개입이 되고 이런 패턴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민석이가 그 윤지호 문제도 자기네들의 뭐 윤지호 뭐 소호대까지 그 표현을 빌자면 이제 뭐 맞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런 게 터트리면서 얘네들을 공익신고자가 됩니다. 네. 공익신고자.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가 되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기가 힘들어요. 아, 거기에는 또 전현희가 개입되는 거고. 그렇죠. 국가권익센터가.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그런 법에 따르면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그 언론 기사에 나온 거는 공익신고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뭐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국가 돈을 소위 말해서 유용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사용하는 부분을 고발한다든지 네. 국가 돈을 이런 걸 한정을 시켜놓는데 뭐 승리나 이런 사건들 보면 대부분 이제 개인 비리 같은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되는데 이걸 또 추후 안민석이가 이걸 법안을 또 그 공익신고자법에 이걸 또 적용을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이 포렌식 업자 같은 경우는 이 공익신고자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자가 남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복구를 했는데 그걸 정보를 갖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그걸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가 되면 이런 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던 애를 5천만 원 그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추후 이제 안민석이가 법을 바꾸게 되고 그다음 그 법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금 이 업자가 이제 5천만 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저희가 고발을 해야겠다 검토를 시작한 게 거의 8개월 가까이 됩니다. 예.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이게 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엮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다방면에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또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는 또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허. 아주 이제 법률적으로 이거 검토를 너무 잘했고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했죠. 아, 이 결국 6월 고발했군요. 23일에 고발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예. 그 소통관에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도자를 뿌리고 하다 보니 전현희가 부들부들하면서 이 최승재 의원에게 이걸 하게 되면 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본인도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그 무고로 뭐 이렇게 법률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전현희가 그 국민권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고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뭐 본인은 그 위원장의 위치에서 니네들 이런 거 가지고 고발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씩씩하게 진행을 했고 충분히 법률적 한 틈이 없이 잘 준비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잘했어요. 오늘 예, 예. 1시에 제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장 제출한다고 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1시부터 김소연 변호사는 저희가 중앙지검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예. 그게 서초경찰서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중앙지검에서는 이게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한 거는 서초경찰서에서 이거 수사해서 올리라고 예.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네. 자유대한 호국당의 활약이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쭉쭉 활동해 주시고요. 또 하실 말씀 없죠? 또 있어요? 네. 제가 또 꼭 이건 저 때문은 아닌데요. 네네. 제가 좀 자랑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 정권에 기여한 그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가라는 애들, 네. 대표적으로 김원봉이 되겠죠. 네네. 이런 애들에 대한 서훈 추진이 진행됐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국가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그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손혜원 부친. 네, 그거 이제 그다음- 다시 바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광복회 회장이었던 김원우 부모, 네. 김건수 전월선, 네. 또 그다음 강경화의 시부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김원우 그러니까 광복회 회장 김원웅의 부모에 대한 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수사 의뢰를 하고 아, 잘했어요. 예. 네, 수사 의뢰를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수사에서도 보훈처에서 자료를 줘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영등포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거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네. 저희가 당시 이제 국가 보훈처죠. 네. 보훈처에다가 이 심의 기준을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만여 명의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 저희가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보훈처에서도 이 움직임이 좀 덜해가지고 우리가 올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제출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그래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네,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 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종 자유대한 호국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아주 열일 뭐 마다 안 하고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들 이렇게 오상종 대표 같은 시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